구입을 아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소나타 택시, 현대차가 단종을 선언해버렸어요. 이쯤에서 아주 절묘한 대안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르노 코리아 자동차가 만든 QM6 그리고 SM6 LPG를 바탕으로 한 택시인데요. 네. 이 QM6 택시로 활용했을 때 이 기존 이 소나타 택시와의 차이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24년형 QM6와 23년형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QM6 외에 SM6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아무래도 이 소나타 택시랑 가장 또 같은 세단 계열이기 때문에 또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SM6를 택시로 활용했을 때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SM6가 한간에선 굉장히 악평을 많이 받는 차고, 그리고 구형의 SM6와 신형의 SM6의 차이점을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네. 예전에 저희가 8년 전에 나왔던 SM6 같은 경우는 AM 링크라고 해서 네. 그 유명한 토션빔의 저주 들어보셨죠? 뒤쪽에 서스펜션의 뒤쪽에 승차감 승차가 이랬죠. 예. 최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프랑스의 튜닝과 한국의 튜닝의 중간점에 놓다 보니 한국 시장에 안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20년도에 새로 나와 있는 SM6는 뒤에 승차감을 현격하게 개선했습니다. 네. 그래서 AM 링크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그 서스를 잡아주는 부싱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커졌어요. 그래서 충격이 완화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에 대한 자동차를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노스트로크라고 해서 서스펜션에 스틱이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사기 같은 느낌이에요. 쭉 넣었다가 뺄 때 천천히 올라오게끔, 그래서 2차 충격이 적어지게끔 잡아주는 아이가 있어서 네. 그게 이번에 들어간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아직은 악평이 많죠. 일단 SM6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위주라고 보신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사님들 설명을 이렇게 해요. 소나타와 그랜저 중간에 있는 차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소나타는 승객을 위해서 넓은 차고 네. SM6는 운전자를 위해서 넓은 차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나타와 SM6를 놓고 봤을 때 승객의 입장에선 소나타가 훨씬 이깁니다. 뒷자리가 넓기 때문에 앉으심도 편하고 승차감도 편하지만 운전자한테 포함되어 있는 편의 기능은 많이 빠져 있는 거고요. SM6는 그 환경, 그 택시라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 세팅되다 보니 SM6 필이라는 모델이 나오게 됐고요. 네. 그 필의 모델을 보면은 제일 재밌는 것이 수동 시트가 다 수동이어야 되는데 운전석만 자동 시트가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넣고 싶으면 넣으세요라고 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다 보니 운전자 위주로 세팅된 차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님들에게 조금 더 최적화된 이 네. 공간을 제공하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뒷좌석 괜찮죠? 네. SM6가 뒷좌석이 소나타보다 적은 건 맞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택시 타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많죠. 네. 그 앞자리 타십니까? 뒷자리 타십니까? 뒷좌석 타죠. 네. 예, 택시 기사님도 역시 똑같습니다. 운전석이 있는 상태에서 보조석은 최대한 앞으로 당겨놓고 운전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뒤에 타시는 고객님들이 불편할 정도의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손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단기적으로 탔다가 내렸다가를 자주 하기 때문에 네. 무언가 택시를 타고 막 장거리를 이용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엄청 좁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겠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24년형 SM6와 23년형의 차이점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23년형은 지금의 SM6P라는 모델이 생기기 전 아. SE 모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가격적으로 훨씬 더 경제적이고,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다 빠져서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지금 단종된 소나타의 기본형과 느낌이 비슷한 아이가 있었는데 네네. 생각보다 많이 안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이 없어지면서 엘리라는 트림과 알리의 트림 두 가지 중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만 다시 잡아서 본 게 SM6 필이레입니다. 각각의 장점만 네. 정말 꼭 필요한 기능들만 모아놓은 네. 실속 세트다라고 그렇게 보면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23년형과 24년형의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 네. SM6 필 꼭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 택시 기사님들께 추천할 만한 SM6 옵션 그리고 가격 트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SM6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기본적인 그 모델이 있고요. 네. 그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것들은 리콰이어 되는 것들은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따로 선택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간단하네요. 간단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드라이빙 어시스트라고 해서 어댑티브 크루즈죠. 요즘에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넣을 수 있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53만 원 정도 하고요. 네. 그리고 통풍 시트에 포커스가 맞춰서 시트는 가죽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네. 앞자리는 모두 다
통풍이나 여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트 옵션이 추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 블랙 가죽 시트인데요. 그 모습 같은 경우가 64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또 QM6 택시 그리고 SM6 택시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이 택시 전문 카마스터 황일현 시니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르노코리아 수원 사업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2022년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이 사업소로 또 이름을 올렸는데 그 이유가 또 무척 궁금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보증 기간까지 폭넓게 우리 수원 사업소장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원사업소장 김찬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수원사업소는 21년, 22년 전국 최우수 사업소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네. 연 면적 2,100평에 서비스가 1,300평, 네. 영업동이 700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는 총 35개 스톨로 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8개가 일반 정비, 그다음 17개가 바디 앤 페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예, 굉장히 큰 사업소고 경기, 강원 통틀어서 유일한 직영 정비 사업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고객님들께서 저희 사업소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뭐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최고의 사업소에서 정비받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고요. 그 일반 그 엔진 미션은 동력 개통은 5년에 10만, 네. 그다음에 일반 부품들은 3년에 6만, 네. 배터리 관련은 2년에 4만까지 편안하게 보증 수리가 되니까 기사님들께서 저희 수원사업소에서 구매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르노코리아 자동차 QM6 그리고 SM6 이 택시로 활용했을 때의 장단점 소나타 택시와도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이 르노코리아 자동차 수원 사업소장님의 여러 가지 또 값진 또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죠. 과연 이 차를 구입한 이후에 유지관리비 측면에서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지 저희가 이것도 꼼꼼하게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또 기가 막히게 또 좋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QM6, SM6 택시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리를 조금 바꿔서 조금 더 이 현장감 있는 배경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바로 평우복지정비센터 영등포점입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10년간의 이 택시 그리고 일반 경정비 전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정비센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영등포점뿐만 아니라 직영이 한 9군데 갖고 있고요. 전국에 40여 군데에 또 체인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폭넓게 발을 넓힐 수 있었던 거는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 그리고 아주 전문화된 이 노하우가 집약된 전문 인력들이 또 실시간으로 매우 신속 정확하게 수리를 해준다고 해요. 평우복지매장 한 번쯤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QM6 그리고 SM6 LPG 정비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측면에서 어떤 이점을 보이는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곳 평우복지정비센터 영등포점에는 당연히 QM6와 SM6 택시 수리가 가능한데요. 특히 이 오렌지 텔레비 70만의 조회수가 빛나는 박병일 명장님의 주행 거리별 차량 관리 팁을 바탕으로 실제 이 유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평우복지정비센터 영등포점 공장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등포 평우 복지정비센터 영등포점 공장장 신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 그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네, 실제로 하루에도 꽤 많은 택시 기사님들이 방문을 하시죠. 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SM6와 이제 QM6 택시도 방문을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뭐 정비 다 가능한 거죠? 이제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죠. 네, 좋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각 부분별 어느 정도 교체 주기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궁금한 게 솔직히 저 너무 많거든요. 먼저 에어컨 필터 교체 주기라든지 뭐 비용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 필터는 이제 보통 5,000km에서 10,000km 사이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고요. 비용은 보통 2, 3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하고 있다. QM6와 XM6는 타 차종에 비해 오염도를 거르는 성능이 뛰어나서 네. 공기 정화 능력이 좋아서 빼보면은 네. 아주 까맣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엔진 오일.
얼마 정도에 갈아야 되고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엔진 오일은 10,000km 정도까지는 뭐 문제 없는데 네. 그 비용은 SM6와 QM6 차량으로 저 순정품 기준으로 해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이게 에어 클리너와 오일 필터 다 합쳐진 금액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LPG 차량에 이 추천할 만한 엔진 오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합성유를 찾는 고객분들이 많으셔서 아, 저희 회사 대표 브랜드로 하고 있는 PW7, 네. 그다음에 PW0, 요것들을 추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브레이크 쪽 한번 알아볼게요. 뭐 브레이크 액이라든지 LPG 연료 필터라든지 이런 거는 교체 주기라든지 뭐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LPG 필터는 보통 한 5, 6만 정도에 네. 교체를 하고요. 네. 그 교체를 안 할 경우에는 이물질이 쌓여서 네. 엔진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꼭 교체를 해주셔야. 반드시 교체를 하는 게 차를 또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네. 비용은 한 10만 원 정도 갑니다. QM6하고 XM6 기준으로.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패드는 5만에서 한 10만 킬로 정도 운행을 하는데 네. 비용은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이렇게 그 하고 정도 있고 한다. 뒷 라이닝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EPB 타입은 네. 보통 그거에 한 2배 정도 가격을 하고 음. 있습니다. 이게 QM6랑 SM6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렇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점막 코일이라든지 뭐 디스크라든지 미션 오일이라든지 이외에 조금 더 설명해 주실 만한 부품들, 뭐 교체 주기라든지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CVT 네. 오일용으로 교체를 하고요. 무단 변속기죠. 네. 예, 비용은 한 22만 원에서 아. 24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미션 오일은 좀 세네요. 네. 이렇게 되고 뭐 점막 코일이라든지 뭐 이런 짜잘한 것들. 네. 점화 플러그는 한 11만 원 정도 하고 네. 코일은 22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하고 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점막 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체 주기는 어떻게 돼요? 교체 주기는 한 10만 킬로 정도 아, 하고 10만 있습니다. 킬로미터. 예, 예. 그래도 꽤 긴 편이네요. 네. 예, 요즘은 그 이디움이라고 네. 플러그가 그렇게 나와서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수명이 다소 길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공장장님을 모시고 아주 다양한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또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부품 수급이라든지 정비의 용이성, 다양한 부분에서 평우복지 정비센터와 함께라면 그래도 조금 더 한시름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 SM6 그리고 QM6 LPG 이 전체적으로 구입과 그리고 메리트, 그다음에 최대 유지 관리 비용 측면까지 통틀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현대차 소나타 택시 단종 이후로 아마 또 많이 또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 꿀팁과 함께 전달해 드리는 아주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알쓸신 팁 아주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상 기자였습니다.